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분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은 3개 이상 모집단의 평균 비교를 위한 통계 기법이다 했는데, 우리가 T검정을 보겠습니다. T검정은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냐 다르냐에 대한 검정을 할 때 우리가 모집단의 시그마 제곱을 모르면 우리가 T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이거를 사용합니다. 이때는 모집단의 평균 두 개를 같냐 다르냐를 봐죠. 그래서 우리가 T검정할 때는 이걸 이렇게 변형해서 차이가 평균의 차이가 없다, 평균의 차이가 있다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분산 분석은 어떤 검정이냐면 모집단의 평균이 같냐 다르냐인데 3개 이상인 경우를 해요. 물론 2개인 경우도 할 수 있고요, 3개인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T검정은 2개에서만 가능하고 3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산 분석은요,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4개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니다라고 한 것은 3개의 모집단의 평균이 모두 같다가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그거의 여집합, 즉 아니다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이쪽은 같고 이쪽은 다르죠? 이것도 이 대립가설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즉 아니다라는 것은 귀무가설의 여집합이란 얘기예요. 자, T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검정을 볼 때 여기가 보니까 분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분산이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분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했더니, 자, 여기에 19와 14가 있고요. 이게 표본 1의 표본 평균입니다. 이건 표본 2의 표본 평균이고요. 여기 10과 14가 있고요. 여기는 19와 20이 있습니다. 어느 게 분산이 큰가요? 녹색과 파란 거 중에 파란 게 분산이 크고 녹색이 분산이 작습니다. 즉 뭐로 알 수 있냐면 차이를 보면 차이가 4고 차이가 4고 차이가 10이고요. 이거는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분자도 분산이 들어가 있고 분모도 분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 분석이 평균에 같냐 다르냐를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분산 분석을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어려운 점은 이거예요. 아니, 평균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왜 분산을 쓸까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분산을 쓰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모도 분산이고 분자도 분산인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이 분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분산 분석입니다. 자, 13번의 문제 기억을 보겠습니다. 3개 이상의 모집단 평균 비교를 한 통계표,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T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각 비교 대상 모집단은 서로 다른 분산을 가져야 한다 했는데,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이 1, 2, K가 있습니다. 거기서 표본을 추출을 해요. 표본을 추출해서 분모의 분산과 분자의 분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분산 분석을 T 쓴 건 아닙니다. 자, 이때 가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여기 니은을 보니까 다른 분산을 가지면 안 되고요. 모집단은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돼. 이거와 이거는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제가 여기 표를 만들었으니까 요거까지 대충 설명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분산이 있고요. 요건 어디에 썼냐면 분모에 쓴 거고, 이 부분은 분자에 쓴 거입니다. t 검정을 해보시면 여기를 보면 분자의 분산이 작죠. 이게 작고 이건 상대적으로 커서 이때는 귀무가설을 기약합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표본 분산이 크죠. 그래서 분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t 값이 상대로 작아서 이때는 귀무가설을 기약합니다. 자, 이제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산은 같은데 표본 평균의 분산이 어때요? 이쪽이 훨씬 크죠? 그래서 분자가 큰 거예요. 이쪽 분자가 크고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크니까 여기선 귀무가설을 기약합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산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1원, 원인이 하나인 경우, 그 다음에 2원 분산 분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 원인이, 요인이 하나고요. 이건 두 개란 뜻입니다. 자, 이런 분산 분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경로, 처리에서 처리 차이에 따라서 모집단의 평균이 같냐 다르냐를 검증하는 건데, 여기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자, 여기서 반복수라는 건 뭐냐 하면 표본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n으로 일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 표본은 표본의 크기가 n이고, 요 표본은 표본의 크기가 n이고, 요 표본은 표본의 크기가 n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복수가 일정한 경우고요. 그러나 반복수가 꼭 일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n1, n2, nk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이론 배치법은 각 처리 수준에서 반복수가 일정해야 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표본의 크기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니을을 보겠습니다.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에서는데 이 이원 분산 분석은 두 개가 있습니다. 반복이 없는 이원 분산 분석법이 있고,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산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인이 이제 A와 B가 있어요. 두 개의 요인이니까 2원입니다. 2원 분산 분석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요인이 이렇게 A라는 요인에 처리차가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인 B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여기 처리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A 요인에 대해서 A1이라는 걸 실험을 시행하고, B라는 요인에서 B1이라는 상태에서 실험을 시행했는데, 여기 보면 R개를 시행했어요. 만약에 한 개씩만 시행하고 끝났다면, 이게 아니고요. 이거 X11만 있고 여기가 X21만 있다면 없고, 여기 X12, 2만 있다면 이것은 반복이 없는 한 차례만 시행한 이원 분산 분석입니다. 그럼 반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시행한 건데, 여기에 보면 R개를 시행했죠. 이런 경우는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복이 없으면 분산 분석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 A의 처리 차이 A1, A2, AL이 있을 때 이 인자의 처리 차이, 요 차이로 인해서 생긴 요인, 인자 B의 처리 차이, 요 차이로 인해 생긴 요인, 그 다음에 다른 요인,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고, 만약에 반복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요. 반복이 있는 경우 요인 A의 처리 차이로 생긴 요인,
요인 B의 처리 차이로 생긴 요인,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교호작용에 의한 요인입니다. 교호작용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요걸 치시면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교호작용을 설명한 통계학 책은 대부분의 그림들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더 오차는 뭐냐 했더니 이거랑 똑같은 게 처리 외 다른 요인, 그 다음에 개가 있습니다. 개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리을로 돌아가서 반복 있는 이온 배치법에서는 두 요인의 교호작용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입니다. 그 답은 2번입니다.